그래서 무조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무턱대고 나와서 난 좋은 사무실을 얻을 거야. 그럼 보증금 들어갑니다. 월세 들어갑니다. 관리비 들어갑니다. 정수기값, 뭐 프린터기, 컴퓨터 다 사야 됩니다. 근데 소호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면 우선 좋은 점이 안녕하세요. 사막백곰TV의 이재철입니다. 오늘은 소호 사무실, 공유 오피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호 사무실은 어떻게 보면 공유 오피스와 같은 개념인데 조금 더 작고 조금 더 아담한 공간을 소호 사무실이라고 합니다.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한 사업자 공간을 빌려서 하는 곳이 일반 사무실이라고 하면 소호 사무실은 어떤 분께서 한 공간을 빌려서 그곳을 여러 단계로 나눠서 공간을 전대차해 주는 곳을 소호 사무실이라고 합니다. 공간 하나에서 방을 나눌 수도 있고 자리를 나눌 수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자리를 자율적으로 해주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주소만 빌려주는 곳도 있습니다. 소호 사무실이 좀 저렴한 곳은 뭐 한 달에 한 자리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 주소만 빌려도 5만 원, 10만 원 정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뭐 자리를 한 자리를 쓰는데 20만 원, 30만 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 사무실보다 소호 사무실의 장점은 우선 전기세, 인터넷 사용요금, 사무실 관리비가 따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토탈해서 내는 비용이라 일반 사무실보다 훨씬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미팅이 많은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체들이 미팅을 왔을 때 조금 여기 소호 사무실인가? 라고 해서 조금 좀 낮춰보는 그런 경향이 아무래도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무실을 한다고 하면 지금은 일반 사무실을 하고 있지만 전 가산에 있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 소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조심스럽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소호 사무실을 전 충분히 추천드려요. 왜냐면 우선 기본적인 관리비가 들어가지가 않고, 또 한 달에 내는 돈이 세권 같은 데는 한 자리 한 40만 원, 50만 원 하는 데도 있는데 40만 원, 50만 원이라는 돈이 사무실에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입니다. 왜냐면 역세권에 있는 사무실을 보통 자리를 한 7, 8자리를 논다고 하면은 못해도 한 달에 150만 원, 부가세 별도기 때문에 15만 원 추가가 되고요. 관리비는 한 5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최소 2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호 사무실의 경우에는 한 자리 정도 쓸 때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뭐 두세 자리, 또는 내가 이 프로젝트만 진행하고 회사를 없앨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소호 사무실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소호 사무실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적합한 사업은 따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조금 낙후된 곳에서 소호 사무실을 빌려서 저렴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지방이나 아니면은 외곽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요즘에 공유 오피스라고 해서 소호 사무실이지만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해놓은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롯데타워의 위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에 한 달 임대료가 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빌리게 되면 좋은 점이 미팅할 때 1층에서 그 미팅 온 사람이 자기의 증명을 다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깐깐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곳에 있구나라는 느낌을 들 수 있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소호 사무실은 돈이 없는 사람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사용하기 편하다고 하면은 소호 사무실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유 오피스도 사실 소호 사무실하고 같은 개념인데, 소호 사무실은 약간 작고 아담하고 좀 저렴하고 외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자상거래,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파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공유 오피스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소호 사무실처럼 공간을 빌려주는 곳인데 조금 더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하고 책상이나 의자, 또 와이파이나 인터넷 속도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좋게 해놔서 조금 손님을 접대하기가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커피, 음료수, 과자, 프린트, 팩스 이런 거를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 오피스에 있다면은 일반 사무실만큼 괜찮다라고 느낄 정도입니다. 일반 사무실을 하는 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꼭 한 명, 두 명이 아니더라도 10명, 50명씩 되는 사람들도 공유 오피스를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을 준비했을 때 일산에서 한 자리에 5만 원짜리, 한 달에 5만 원을 내고 두 자리를 빌려서 사용했었던 적도 있고요. 가산동의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 바로 앞에 있는 곳인데 한 달에 자리가 한 45만 원 정도 하는데 그 한 자리만 빌려서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좀 편하게 출퇴근할 수 있게 해준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 경험은 아니지만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 대기업인데 일정 부서만 또는 일정 지역에 사는 사람만 그 공유 오피스로 출근하게끔 해서 조금 직원들의 피로도를 낮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나 소호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최소 계약 기간이 3개월, 길면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 사무실을 얻었을 때는 뭐 정수기를 하나 놓을 때도 약정 2년, 3년, 인터넷을 놓을 때도 약정 2년, 3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없어서 약정을 해지하는 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직장 다니면서 준비하시는 분이나 직장을 나와서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꼭 집에서 사업을 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집에서 사업을 하면 문제점이 우선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공간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무턱대고 나와서 난 좋은 사무실을 얻을 거야. 그럼 보증금 들어갑니다. 월세 들어갑니다. 관리비 들어갑니다. 정수기값, 프린터기, 컴퓨터 다 사야 됩니다. 근데 소호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면 우선 좋은 점이 정수기, 인터넷, 팩스 그렇게 나가는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고요. 컴퓨터 한 대만 들고 가거나 노트북 하나만 들고 가서 사업을 시작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소호 사무실, 공유 오피스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사무실을 쓰고 있지만 사실 앞으로는 이 사무실을 언젠가 나가게 된다면 앞으로는 공유 오피스를 좀 얻어볼까 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막백곰TV의 이재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